여러분, 달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거의 떠올리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달을 정복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달이라는 세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 놓고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본 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우선 우리가 평소에 달을 어떻게 느끼는지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볼까요? 달은 정말이지 익숙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면 거기 그 자리에 늘 떠 있죠. 창백한 회색 구슬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머리 위에 조용히 한결같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올려다보던 바로 그 달이에요. 우리는 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그 존재 자체에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쯤으로, 날짜를 알려주는 달력쯤으로, 심지어 매일 마주치는 오래된 이웃처럼 여기고 말죠. 어릴 적엔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달토끼가 절구를 챘는다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달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다정하고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교과서에 실린 뻔한 사진이나 머릿속에 막연한 이미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두꺼운 우주복을 입고 그 차가운 달 표면 위에 직접 서 있다고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완벽하게 멈춰있는 공간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주복 겉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울리는 발소리도 없어요. 지구에서라면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올 법한 새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이곳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숨이 막힐 듯한 완벽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정적이 참 묘합니다. 너무나도 깊어서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를 넘어 마치 무거운 압력이 되어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자체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을 옥죄어 오는 듯한 기분이 들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보던 그 포근한 밤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칠흑처럼 캄캄한 우주가 그냥 거기 펼쳐져 있어요. 빛을 부드럽게 흩뿌려줄 대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은은하게 번지는 노을도 없고 아름다운 색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차갑고 날카롭게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여러분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별빛들로 가득 찬 절대적인 허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뇌가 평생 보아왔고 당연하게 기대했던 하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낯선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 정적 속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느끼며 살아왔거든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옆 사람의 숨소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뇌는 그 수많은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달에서는 그 신호가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침묵, 완벽한 정지. 우리 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이 살아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받지 못한 채로 덩그러니 놓이게 됩니다. 그 낮춤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겪어본 우주 비행사들은 하나같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고립감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 여러분의 발밑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진짜 무서운 속임수는 바로 이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딱 봤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아무런 해도 끼칠 것 같지 않고 심지어 김이 셀 정도로 단순해 보일 거예요. 바닥은 그저 밋밋한 회색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시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쌓여온 마치 아기 피부에 바르는 파우더처럼 곱고 부드러운 먼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주화 밑창이
이 부드러운 먼지를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게 꾹꾹 눌러 밟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인류 문명보다도, 아니 인류라는 종 자체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발자국이 남게 되죠.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장소가 수억 년 동안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숨죽여 기다려온 것만 같은 그런 감상적인 기분마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그 낭만적인 직감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치게 되는 순간이요. 우리가 느끼는 이 평온함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함정이거든요. 일단 이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평온함, 고요함, 익숙함,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추적할 거짓말의 정체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달을 만만하게 여기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그 먼지 투성이 표면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던 흑백 영상 말입니다. 둥실둥실 가볍게 떠오르고 발자국을 꾹꾹 찍고 성조기를 탁 꽂고 앙증맞은 월면차를 타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겼죠. 심지어 그 회색 먼지밭에서 골프채를 휙 휘둘러 공을 저 멀리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우주 전체를 자기 집 앞마당 놀이터처럼 쓴 거예요. 이런 유쾌한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주 강력한 무의식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달은 다정하고 만만한 곳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미 다녀온 곳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무려 12명의 지구인이 그 표면을 두 발로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과학 실험도 하고 돌멩이도 주워오고 모두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어요. 이 위대한 역사를 깃발 꽂는 사진 한 장과 통통 튀는 영상 몇 개로 압축해버리면 달이라는 숙제는 이미 오래전에 정답을 마치고 미련 없이 덮어버린 낡은 시험지처럼 느껴집니다. 채점까지 다 끝나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시험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달은 끝난 이야기다. 다음으로 넘어갈 때다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따뜻하고 평화롭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거짓 그림이거든요. 그 오류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달에 갔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달에 잠깐 들렀던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잠깐 들르는 것과 아예 눌러앉아 사는 것. 이 둘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지로 어떤 도시를 사흘쯤 다녀오면 그 도시가 참 좋다고, 살기 좋아 보인다고 쉽게 말합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곳만 구경하고 날씨 좋은 날에만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도시로 이사를 가서 1년을 살아보면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장마철의 눅눅함, 출퇴근길의 지옥, 겨울의 칼바람. 사흘짜리 여행과 1년짜리 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달도 정확히 그래요. 아폴로 임무들은요, 길어야 고작 며칠 만에 전부 끝났습니다. 몇 주도 몇 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혹독한 환경이 인간의 몸과 장비에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진짜 본색을 드러낼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자라기에는 그들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들은 손님이었어요. 잠깐 들렀다 떠나는 손님. 그리고 손님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얼굴을, 모든 장소는 식구에게만 보여주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초에 아폴로 프로젝트는 인간이 달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만든 임무가 아니었어요. 그 프로젝트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가 저 먼 우주로 날아가서 짧은 시간 동안 임무를 해내고 다시 살아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본 그 모든 낭만적인 장면들은 오직 이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아주 꼼꼼하게 연출되고 다듬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1분 1초가, 심지어 비행사의 숨소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변수들은 딱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간신히 피해갈 수 있도록 세팅된 극단적으로 제한된 생존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며칠짜리 캠핑 같은 경험을 가지고 마치 달이라는 행성 전체를 다 정복한 것처럼 굴어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해요. 어떤 장소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어떤 곳에 들어서면 왠지 안심이 되고 어떤 곳에 들어서면 왠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게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 그리고 그 느낌의 정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대부분에는 우리도 모르게 슬쩍 깔아놓은 엉터리 전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숨은 전제를 끄집어내서 똑바로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에 닿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처음부터 잘못 깔아놓은 전제 위에서는 엉뚱한 답만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달이 안전하다는 우리의 막연한 믿음 밑에는 도대체 어떤 숨은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자, 같이 끄집어내 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익숙하면 안전하다. 우리 뇌는 무언가가 친숙하게 느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그걸 안전하다고 자동으로 번역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던 연예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래 알던 사람처럼 반가워합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하고요. 사실은 그쪽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그저 자주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대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달이 우리에게 부린 마법이 정확히 이거예요. 달은 여러분이 꼬마였을 때부터 글자를 배우기도 전부터 매일 밤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에서 초승달로, 다시 보름달로 아주 차분하고 믿음직한 리듬을 따라 늘 그 자리를 지켰죠.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달을 정체불명의 외계 천체로 보기를 멈추고 지구와 운명을 함께하는 다정한 이웃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익숙한 것을 덮어놓고 안전하다고 믿어버릴까요? 이건 사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게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이었거든요. 매일 지나다니던 익숙한 숲길, 늘 물을 쬐던 익숙한 샘터, 여러 번 가봤는데도 무사했던 곳이라면 다음에도 무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골짜기에는 맹수가 숨어 있을지 독사가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 익숙한 것에 안심하고 낯선 것을 경계하는 뇌를 가진 조상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 우리에게 그 본능을 물려준 겁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본능이 달 앞에서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을 수천 번 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위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눈으로 본 익숙함과 몸으로 겪은 안전함은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 뇌는 그 둘을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진짜로 그곳에 발을 내딛자 이 거대한 착각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처럼 우리 뇌리에 단단히 굳어졌어요. 미지의 공간이라도 한번 인간의 발길이 닿고 나면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한번 다녀온 관광지쯤으로 격이 낮아져 버리거든요. 한 번이라도 도장을 찍은 곳은 비록 수박 겉핥기로 슬쩍 구경했을 뿐인데도 우리가 그곳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달이 우리를 속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달 표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게 느껴지느냐, 바로 그것이었어요. 달은 스스로를 조용하고 변화 없고 완전히 죽어있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완벽한 정적은, 그 텅 빈 고요함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초록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달의 그 고요함은요, 달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입니다. 침묵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맹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런데 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맹수는 오히려 우리의 경계심을 스르르 풀어버립니다. 달이 바로 그래요. 달은 지구의 태풍처럼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영화 속 외계 행성처럼 극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죽은 듯이 침묵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가장 깊숙한 방어선을 너무나도 쉽게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었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멈췄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달에서 며칠 만에 떠나지 않고 몇 달, 몇 년을 살아야 한다면 그때 달은 우리에게 어떤 진짜 얼굴을 보여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달은 더 이상 밤하늘을 수놓는 낭만적인 상징물이 아니게 됩니다. 당장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로 돌변하죠. 자, 이제부터 그 진짜 얼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지구로 가져온 첫 번째 불길한 손님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창한 외계 생명체였을까요? 번쩍이는 신비한 광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미세한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과도 닮지 않은 기묘한 물질, 바로 달의 먼지였어요. 네, 그냥 흔해 빠진 먼지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보통 먼지라고 하면 우리 뇌는 옷에 묻으면 툭툭 털면 그만인 하찮은 존재로 봅니다. 먼지가 뭐 대수겠어, 청소기 한번 돌리면 되지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에 또 숨겨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먼지는 전부 지구의 먼지라는 전제예요. 우리는 평생 지구의 먼지만 만져봤기 때문에 먼지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구의 먼지가 왜 그렇게 얌전한지부터 따져봅시다. 지구의 먼지는 강물에 쓸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모서리가 둥글둥글 깎입니다. 오랜 세월 파도에 다듬어진 조약돌처럼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끊임없이 어루만져서 뾰족한 데를 다 둥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 속에 들어와도 대체로 얌전하고 우리 몸은 오랜 세월 이 둥근 먼지에 적응하면서 코 속의 털과 점액으로 걸러내는 방어막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에는요, 강물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먼지를 둥글게 깎아줄 그 어떤 손길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달의 먼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동안 저 우주에서 초소형 운석들이 마치 기관총처럼 끊임없이 달 표면의 바위를 두들겼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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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요. 막아줄 대기가 없으니 아무리 작은 운석도 속도를 잃지 않고 그대로 표면에 내리꽂혔거든요. 거대한 바위가 잘게 박살나고 그 부서진 조각이 또 박살나고 그렇게 영겁의 세월 동안 두들겨 맞아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달의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먼지는 흙이 아니에요. 잘게 부서진 유리 파편의 무더기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수술용 칼날처럼 깨진 유리 조각처럼 뾰족하고 날카롭고 치명적이에요. 면도날 수십억 개를 곱게 갈아놓은 가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아기 피부에 바르는 파우더처럼 곱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정체는 살을 베고 폐를 찢는 미세한 칼날들의 집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달의 모든 위험은요, 처음엔 하나같이 평범하고 순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회색 가루, 고요한 침묵, 평화로운 풍경. 그 순한 겉모습 속에 진짜 본색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먼지는 절대 얌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복에, 두꺼운 장갑에, 헬멧의 투명한 바이저에 마치 거머리처럼 쩍쩍 들러붙었어요. 거친 솔로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구의 먼지처럼 스르륵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섬뜩하게 매달려 있었죠. 왜 그럴까요? 달에는 공기도 물도 없어서 이 유리가루들이 정전기를 잔뜩 머금은 채 모든 표면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정전기 이야기는 잠시 뒤에 아주 무서운 형태로 다시 돌아올 테니 일단 머릿속 한 구석에 살짝 적어두세요. 자, 이제 힘든 탐사를 마치고 좁은 착륙선 안으로 들어왔다고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주복에 묻혀온 그 정체불명의 먼지도 여러분과 함께 좁은 선실 안으로 슬그머니 밀려 들어옵니다. 그 시절 우주선에는 바깥의 위험한 먼지와 안쪽의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갈라줄 정교한 이중 밀폐문 같은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헬멧을 벗는 순간 여러분은 그 먼지를 고스란히 들이마셔야 합니다. 중력이 약하니까 먼지는 바닥에 얌전히 가라앉지도 않고 좁은 캡슐 안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 나쁜 안개처럼 가득 차오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칼날들의 안개 속에서 헬멧을 벗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7호에 탑승했던 지질학자 해리슨 슈미트는 헬멧을 벗자마자 이 끔찍한 사태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며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꽉 막혀오면서 발작적인 재채기를 연발했죠. 애취, 콜록콜록.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달에서 걸린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봄날에 흩날리는 낭만적인 꽃가루 알레르기 따위가 절대 아니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면역 체계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완전한 외계의 독성 물질이 인간의 몸속으로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선실 안에는 아주 기묘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마치 화약이 방금 터진 직후처럼 코를 찌르는 매캐하고 날카로운 금속 냄새였죠. 단순히 우주에서 맡는 신기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불길한 과학적 경고이자 단서였어요. 자, 왜 화약 냄새가 났을까요? 같이 추리해 봅시다. 달 표면에는 산소도 없고 습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의 흙은 수십억 년 동안 그 어떤 물질과도 결합하지 못한 채 극도로 불안정하고 화학적으로 굶주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짝을 애타게 찾는 외로운 원자들의 무리처럼요. 그런데 이 굶주린 입자들이 우주선 안으로 들어와 인간이 내뿜는 따뜻한 숨결과 습기와 산소를 갑자기 만나게 되자 맹렬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는 바로 그 격렬한 반응의 결과물이었죠. 달의 흙은 그렇게 인간의 숨결과 만나는 순간 작은 불꽃처럼 반응하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며칠짜리 불편함으로 끝났습니다. 슈미트는 곧 지구로 돌아왔고 증상도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다시 한번 그 핵심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아폴로의 비행사들은 며칠 만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달에 기지를 짓고 몇 달, 몇 년을 눌러앉아 살아간다면 이 그림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 날카로운 유리가루 중 일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우리 코와 기관지에 있는 자연적인 방어막을 콧방귀 끼듯 가볍게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폐의 가장 깊숙한 안쪽 세포, 그 마지막 골목까지 파고들어 그곳에 영원히 박혀버립니다. 명심하세요. 지구의 먼지라면 가래와 함께 뱉어내거나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녹아 사라지겠지만 이 외계의 유리 조각들은 녹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평생 뱃속에 차곡차곡 쌓여갈 뿐이에요.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수천만 개의 미세한 칼날이 폐의 안쪽을 살짝살짝 베어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도 수만 번, 몇 달씩, 몇 년씩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상처일 겁니다. 느끼지도 못할 만큼요. 그런데 그 미세한 상처가 매일매일 쌓이고 또 쌓이고 아물 새도 없이 다시 베이고 또 베이면 결국 폐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아직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장기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끔찍한 결말을 두 눈으로 확인할 만큼 달에 오래 머물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구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광물 가루를 오랫동안 들이마신 광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앓았던 거예요. 그 가루도 처음엔 그저 성가신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쓰러뜨리는 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 그 하찮아 보이던 먼지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달의 먼지는 그 지구의 광물 가루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낯설고 우리 몸이 단 한 번도 상대해 본 적 없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며칠 동안 들이마신 슈미트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는 곧 떠났으니까요.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먼지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먼지를 우리가 실수로 묻혀 들여오는 수동적인 불청객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먼지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 먼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먼지가 스스로 움직인다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처음 들으면 코웃음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진공의 달에서 먼지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떠다닌단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또 물리학자처럼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 이유가 또렷하게 드러나요. 아까 잠깐 적어두라고 했던 정전기 기억하시죠? 이제 그 정전기가 무대로 돌아옵니다. 달에는 자외선을 막아줄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빛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달 표면을 그대로 두들깁니다. 그 빛이 흙바닥을 때리면 흙 속에 박혀있던 원자들에서 전자가 강제로 뜯겨나가요. 그 결과 달의 지표면 전체가 어마어마한 양의 정전기를 머금은 거대한 배터리처럼 변해버립니다. 발 딛는 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전기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일상의 한 장면과 똑 닮았습니다. 건조한 겨울날 두꺼운 스웨터를 머리 위로 휙 벗을 때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삐죽삐죽 곤두서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찌릿하고 따끔한 정전기 때문이에요. 그 약한 정전기조차 머리카락을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달의 정전기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고 달의 먼지는 깃털보다도 훨씬 가볍고 결정적으로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력한 정전기의 힘이 가뜩이나 약한 달의 중력을 가뿐히 이겨버립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닥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라 허공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 한 점 없는 완벽한 진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이 이 날카로운 유리가루들을 달 표면 위로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그저 이론 속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달에 갔던 우주 비행사들은 해가 뜨거나 질 무렵 지평선 위로 아주 묘하고 신비로운 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 정체를 추적해보니 바로 태양빛을 받아 둥실 떠오른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만들어낸 달의 새벽 노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기도 바람도 없는 죽은 행성의 지평선 위로 보이지 않는 전기의 손길이 들어올린 유리 가루들이 어슴풀에 빛나며 떠있는 풍경을요.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정체가 사실은 우리 폐를 찢고 우리 장비를 갉아먹는 칼날들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달은 이렇게 가장 위험한 것조차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먼지는 더 이상 단순한 흙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주복에 수동적으로 묻어 들어오던 불청객을 넘어 마치 살아서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스스로 움직여 기지의 모든 틈새를 파고드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적군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밀폐했다고 믿었던 안전한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이 먼지들이 스스로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주복의 이음새, 생명 유지 장치의 정밀한 부품,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표면을 사정없이 긁어대고 갉아먹기 시작하죠.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걸 또 우리 일상에 빗대 볼까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 한 줌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그 매끄럽던 기계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버립니다. 달의 먼지가 바로 그 모래예요.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비싼 장비들을 이 유리가루는 안에서부터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물론 인류의 눈부신 공학 기술을 총동원한다면 이 먼지 문제점은 언젠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밀폐 장치, 더 강한 소재, 더 똑똑한 청소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인류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달이 숨기고 있는 진짜 절망적인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먼지는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져온 것을 우리가 다시 들이마시는,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위협은 없을까?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아무리 단단히 문을 잠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것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바로 우주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구라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요새 안에서 겹겹이 보호받고 있거든요. 한번 머리 위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 위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두꺼운 대기권이 뻗어 있습니다. 이 대기권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스펀지가 물을 쪽 빨아들이듯 싹 흡수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구 중심에서는 거대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태양에서 날아오는 파괴적인 입자들을 휙휙 튕겨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이중의 방어막 덕분에 따뜻한 방 안에서 안전하게 커피를 마시고 주말이면 늦잠도 잘 수 있는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이게 참 묘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거대한 보호막 안에서 태어나 그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듯이요.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의 정체를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달에는 이 생명줄 같은 방어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꺼운 대기권도 없고 자기장 방패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얇은 우주복 하나에 의지한 채 우주 저 멀리에서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방사선에 거의 맨몸으로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이 우주 방사선의 정체가 또 기가 막혀요. 빛의 속도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오는 초고 에너지 입자들의 총알 세례입니다. 그냥 비유로 총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총알들은 우주선의 두꺼운 금속 외벽은 물론이고 인간의 피부와 살과 뼈까지도 마치 얇은 휴지 한 장 뚫듯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관통해 버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총알이 여러분의 몸속을 휙 하고 관통할 때마다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 DNA 사슬이 뚝뚝 끊어져 나갑니다. 세포는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겁만 먹지는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런 총알을 한두 번 맞는 정도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척척 고쳐냅니다. 우리 몸 속에는 끊어진 DNA를 다시 이어붙이는 아주 부지런한 수리공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는 끄떡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맞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손상이 쌓이고 또 쌓여서 부지런한 수리공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되면 우리 몸의 수리 능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그 차이가 나오죠. 잠깐 들르는 손님이냐, 눌러앉아 사는 식구냐, 여기서 누군가는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떠올리실 거예요. 아니, 그럼 간단하잖아. 기지의 벽을 아주 두껍게 만들면 되지. 두꺼운 금속으로 꽁꽁 둘러싸면 그 총알들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자연스럽고 똑똑한 직감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꺼운 방패로 막으면 되지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주의 물리 법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초고 에너지 방사선이 두꺼운 벽과 쾅 하고 충돌하는 그 순간 그 엄청난 충격 때문에 벽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박살난 원자의 파편들이 마치 수류탄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튀는 쇳조각처럼 기지 안쪽을 향해 와르르 쏟아져 들어옵니다. 막으려던 총알 하나가 벽에 부딪히면서 수십 개의 새로운 총알로 쪼개져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2차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벽을 두껍게 해서 우리를 지키려던 바로 그 시도가 오히려 기지 안의 방사선 수치를 걷잡을 수 없이 늘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그 자체로 새로운 총알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묘하고 잔인한 역설입니까? 단순한 직감으로 덤볐다간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그런 곳이 바로 달입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이 오랜 시간 쌓이면 사람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는 저마다 자기 안에 DNA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한 장씩 품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고 매일 새 세포를 찍어내며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사선이라는 총알이 그 설계도를 군데군데 찢어 놓으면 처음엔 우리 몸이 부지런히 테이프를 붙여가며 수선합니다. 그런데 찢기는 속도가 붙이는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설계도는 점점 엉망이 되어 갑니다. 엉터리 설계도를 보고 찍어낸 세포는 엉뚱하게 자라거나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칠이라면 우리 몸의 수성공들이 충분히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또다시 손님과 식구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마저 가만히 있어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다정한 태양이요. 태양 표면에서는 가끔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무자비한 입자의 폭풍이 사방으로 몰아칩니다. 이 폭풍의 정면으로 노출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방사선이 쏟아져요. 그런데 달에는 이 폭풍을 피할 그늘도 잠시 몸을 숨길 완충지대도 전혀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나 떠올릴 법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런데 잠깐만. 그럼 아폴로 비행사들은 어떻게 멀쩡했지? 그들도 달에서 며칠씩 돌아다녔잖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들으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정말이지 천운이 따라준 덕분이었습니다. 마침 태양이 아주 얌전하게 쿨쿨 낮잠을 자던 시기에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다녀왔던 거예요. 만약 그 며칠 사이에 태양이 단 한 번이라도 크게 화를 냈다면 그 용감한 영웅들은 우주 한복판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로또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행운이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손님과 식구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며칠짜리 방문이라면 우리는 이런 행운에 목숨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며칠만 태양이 얌전하기를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인간이 달에서 몇 달, 몇 년씩 머무는 장기 거주를 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풍의 시한폭탄을 매일매일 끌어안고 잠들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내내 태양이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기를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그런 도박에 걸 수는 없습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은 운에 기댈 수 있어도 그곳에 눌러 사는 식구는 결코 운에 기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서 쏟아지는 위험만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먼지도, 방사선도, 태양 폭풍도 전부 표면 위나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선 그 땅 자체는 어떨까요? 적어도 발밑의 땅만큼은 든든하고 믿음직하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땅은 가만히 있어주겠지 하는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의 직감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배신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죽어서 가만히 굳어있는 차가운 돌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달의 내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쩍쩍 금이 가고 있습니다. 갓 따서 싱싱하던 사과를 오래 두면 수분이 빠지면서 껍질이 쪼글쪼글 주름지죠. 달도 비슷합니다. 식어가면서 부피가 줄고 그 과정에서 표면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짐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월진, 즉 달의 지진이죠. 그런데 이 월진이라는 게 또 기묘합니다. 지구의 지진은 보통 몇 초, 길어야 몇 분 출렁이다가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흔들림을 흡수해줄 부드러운 흙과 물과 수분이 가득하거든요. 충격을 푹신하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달에는 그 충격을 흡수해줄 물도 부드러운 흙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종을 땡하고 친 뒤에 그 울림이 웅웅웅 하고 오래오래 남는 것처럼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떨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밑의 땅이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진동하는 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기둥을 아무리 깊게 박아도 땅 자체가 몇 시간씩 흔들린다면요. 여기에 또 하나, 온도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아까 그 방어막 이야기 기억하시죠? 대기가 없다는 건 방사선을 막을 방패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을 붙잡아 둘 담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낮에 들어온 열을 밤까지 포근하게 붙잡아 두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달에는 그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드는 낮에는 물이 펄펄 끓고도 남을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햇빛이 사라진 밤에는 모든 것이 쩍쩍 얼어붙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차이가 무려 수백 도예요. 한낮의 사막과 한밤의 극지방을 매일 오가는 셈이죠. 자, 그러면 달의 장비들은 어떻게 될까요? 펄펄 끓다가 꽝꽝 얼고 다시 펄펄 끓다가 또 꽝꽝 어는 것을 끝도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가느다란 철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자리를 자꾸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자리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달의 모든 장비와 구조물이 매일 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고문을 당하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너덜너덜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달에는 공기가 단 한 점도 없다는 것. 우리는 공기를 그저 숨 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공기는 소리를 실어 나르고 뜨거운 열을 골고루 퍼뜨려주고 작은 충격을 부드럽게 완충해주죠. 그런데 달에는 그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뚫려도 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텅 빈 우주로 빨려나가 버립니다. 지구에서라면 그저 옷이 살짝 찢어진 정도의 사소한 사고가 달에서는 곧바로 목숨이 걸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달의 위험은 어느 하나가 유독 무서운 게 아니라 안전을 받쳐주던 모든 받침대가 통째로 사라져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지구에서는 무언가 하나가 잘못돼도 나머지가 우리를 받쳐줍니다. 그런데 달에서는 받쳐줄 나머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미래의 어느 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십 년 뒤, 여러분의 손주가 달 기지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고 해볼까요? 그 아이의 평범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밤사이 기지 벽에 쌓인 방사선 수치를 확인합니다. 간밤에 태양이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부터 살펴야 하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정화기가 잘 돌아가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라도 그 면도날 먼지가 필터를 뚫고 들어왔을까 봐서요. 잠깐 바깥에 나갈 일이 생기면 우주복의 이음새를 몇 번이고 점검합니다. 그 작은 틈 하나로 먼지가 기어들어와 장비를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밑이 문득 웅 하고 떨려오면 또 월진이 시작됐구나 하고 숨을 죽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그 평범한 안전이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값비싼 사치인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담고서 이제 가장 무서운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위협들은요, 절대 따로따로 점잖게 한 번씩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지옥 같은 패키지로 친친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는 무시무시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극단적인 온도 변화 때문에 이미 너덜너덜해진 기계의 이음새를 그 스스로 떠다니는 미세한 유리먼지가 비집고 들어가 박살을 냅니다. 그렇게 벌어진 틈으로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와 핵심 장비를 망가뜨리죠. 거기에 또 몇 시간씩 이어지는 월진이 그 약해진 구조 전체를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것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면 또 그 다음 것이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죽음의 사슬인 거예요. 단 하나의 작은 균열이 결국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시 숨을 깊이 고르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다정한 이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달은 사실 면도날 같은 먼지가 스스로 떠다니고 보이지 않는 총알이 시시각각 우리 몸을 관통하고 막으려는 벽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발밑은 몇 시간씩 떨리고 땅은 매일 끓다가 어는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늘 밤하늘에서 우리를 다정하게 내려다보던 그 평화로운 이웃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인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토록 평화로운 마음으로 달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달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화책 속에서 달토끼를 처음 만나기 그 한참 전에도, 아폴로의 우주 비행사가 첫 발자국을 꾹 찍기 그 한참 전에도
달은 지금과 똑같이 잔혹하고 똑같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면도날 같은 먼지는 그때도 똑같이 떠다니고 있었고 치명적인 방사선은 그때도 똑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달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오직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오래 느꼈던 그 평화로움은요, 달의 진짜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려낸 그림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며칠짜리 방문 몇 번으로 얻은 아주 얇은 경험을 가지고 마치 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굴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그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인간이 그곳에서 몇 달, 몇 년을 정착해 살아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까지 멋대로 예측하려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오만함 속에 진짜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곰곰이 곱씹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달에게 속은 게 아니었어요. 익숙함을 안전으로 멋대로 번역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뇌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달은 그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 깨달음은 사실 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그저 자주 봤다는 이유만으로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보는 가족의 마음을, 늘 다니는 길의 위험을, 익숙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요. 익숙함은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슬그머니 빼앗아 갑니다. 다 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멈추니까요. 그래서 파인만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평생토록 아주 익숙한 것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진짜로 아는 게 맞을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달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질문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스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류의 우주 탐사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나요? 저 먼 달까지 무사히 날아가서 깃발을 꽂고 다시 살아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이미 해냈으니 가장 힘든 부분은 다 끝났다고 여겼죠.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달에 가는 것, 그리고 잠깐 들렀다 무사히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이 기나긴 이야기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인류의 진짜 우주 시대는 우리가 달에 발자국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달에서 첫 번째 밤을, 그리고 두 번째 밤을, 100번째 밤을 무사히 넘기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어쩌면 마음이 조금 서늘하고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동경하던 달이 알고 보니 이토록 무자비하고 잔혹한 곳이라니. 인류가 우주를 향해 품어온 꿈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주에 대한 호기심마저 조금 식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은 차갑고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든든한 곳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세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달이 그토록 잔혹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엄청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선 이 지구가 저 넓은 우주에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다정한 곳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면도날 같은 먼지를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매 순간 DNA를 끊어놓는 총알 세례를 맞지도 않아요. 발밑의 땅은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공기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온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신기하리만큼 알맞게 머물러줍니다. 아까 제가 지구의 대기권과 자기장이라는 그 두 겹의 방어막을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 선물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방패 안에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주적인 규모의 기적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 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창밖으로 달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저 창백한 회색 구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거기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달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지를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우주의 끝없는 침묵과 잔혹함을 배경으로 두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작고 푸른 보금자리가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지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달이 잔혹할수록 지구는 더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언젠가 정말로 달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달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깊은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똑바로 마주했기 때문일 거예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똑똑히 알면서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용기예요. 파인만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세상의 모든 진짜 발견이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달을 조금 두려워하게 된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마침내 달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니까요. 익숙함이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달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뗀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고 조금 더 겸손해졌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찬란한 선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서늘한 여정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어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우주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그 자리에 무심히 떠있던 달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여러분에게 조금 다르게 보인다면,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 뼘쯤 더 깊어진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콕콕 자극하고 머릿속에 찌릿한 깨달음 하나를 남겼다면 지금 바로 파인만의 길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뇌를 또 한번 즐겁게 흔들어줄 새로운 수수께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다정한 행성 위에서의 이 평범한 순간을 부디 조금만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